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당연히 아시죠? 골프를 쳤는데 왜 테니스 엘보입니까? 너무 당연하죠. 과하게 이제 손목을 굽힘 동작, 펴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동작이 테니스 엘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왼손은 다 반대작용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를 할 때 보통 골프 엘보가 생기는데 저의 왼손으로 골프를 친다고 생각해 보면은 손목을 펼 때 뒷땅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펼 때는 빨간색 바깥쪽 외상가염 테니스 엘보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할 때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다. 그냥 다 올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네, 헷갈리지요? 그냥 다 올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테니스를 쳤는데 골프 엘보라니. 뭐 완전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칠 때도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테니스를 계속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자,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테니스를 쳤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서포터가 되잖아요. 서포터가 됐을 때 이제 안쪽에 팔 안쪽 상가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를 쳤는데 왼손에는 골프 엘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조항모의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엘보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엘보는 손목을 많이 써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길 때 키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 키보드 보면은 이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키보드 높이를 높이고 낮추고 이러는 이제 그 조그마한 부품이 있잖아요. 평소에 이 키보드를 각도를 높이는 부품을 세워가지고 키보드 각도를 높게 해서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낮게 해서 쓰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많이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높여서 평소에 하는 게 좋을지 낮춰가지고 평소에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실시간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이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테니스와 골프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직업적 원인 그리고 취미 활동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손목 힘줄이 결국에 엘보는 그게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간에 결국에는 손목 힘줄이 과다하게 사용이 돼서 엘보 쪽으로 건이 미세 파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림처럼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손목을 꺾어가면서 보시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손목을 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지금 제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서 손목이 꺾인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무료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드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두두두두둑 하면서 이제 손목에 진동이 걸리는 업무를 하시는 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걸레 짜기, 페트병 접기 이런 거 안 좋은 거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리고 직업 때문에 생기는 경우 많아요. 특히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정육하시는 분들 이제 손목에 스냅도 주고 힘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손목에 무리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리사분들 손목이 많이 쓰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웍질, 이게 무쇠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계속 이렇게 들고 이러니까 손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웍질을 하는 특히 중식 요리사분들이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고 손목이 무리하니까 엘보도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탕탕이 칼질이 되게 손목에 좋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도마질을 할 때는 탕탕이 칼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업을 하신다든지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옮기고 하시겠죠. 그 다음에 목수할 때 망치질하고 하니까 손목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 예전 청소기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서 하는 우리가 하는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다 보면은 손목이 굽혀지고 펴지고 굽혀지고 펴지고 이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웬만하면은 로봇 청소기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 분들 이제 깎으실 때 이렇게 이제 손목을 꺾어가지고 깎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 손목 아파하시고 엘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하시는 분들 이건 너무 당연하지요. 다들 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육아를 들어가기 전에 손목 보호대를 팔꿈치 보호대를 미리 하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키보드도 이제 손목이 꺾이면 좋지 않고요. 자, 그러면 조항모의 퀴즈 한번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 예방을 위해서 키보드 높이를 올려야 되냐 낮춰야 되냐에 대한 대답은 낮춰야 된다입니다.
네, 키보드는 땅바닥에 붙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제 땅바닥하고 일체화된 그런 이제 키보드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뭐 인체공학적이지 않고 그냥 이제 디자인을 위한 것이지만은 보통은 키보드를 사면은 약간의 경사가 있잖아요. 그 정도면은 적당합니다. 그러면은 안 세워도 적당한데 키보드에는 왜 굳이 세우는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키보드가 생기기 이전에는 옛날에는 타이핑 머신이 있었잖아요. 치면은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이제 잉크가 탕탕탕탕 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각도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각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키보드라는 신문물이 들어왔을 때 좀 익숙하시라고 키보드를 높이를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지금 높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키보드 낮추십시오. 키보드를 낮춰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아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에베네셀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시간 댓글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정답자를 맞추는 이 능력까지는 아직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이 퀴즈를 진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댓글을 안 달아주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보니까 제법 많은 분들이 답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뭐 너무 바쁘니까 이게 제 눈에는 지금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님께서도 키보드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고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삶은 음악님께서는 검도 엘보는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검도도 당연히 이제 손목을 폈다 접었다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검도 엘보도 있을 겁니다. 검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검도 엘보라고 별명이 붙여지지 않을 뿐 검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엘보가 오실 거고 그 다음에 귀살 때는 엘보가 다 올 듯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제 생각에도 귀살 때는 전부 다 엘보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윤 엠믹스님께서도 키보드를 낮추는 게 좋다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할 때마다 조항모의 퀴즈를 하나씩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했네요. 네, 설윤 엠믹스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삶은 음악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를 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이제 생기는 원인 운동. 요즘에는 이제 취미 생활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때문에 오히려 손목이 무리를 해서 엘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골프, 테니스 뭐 다 말씀드렸죠. 야구, 예, 휘두르다가 충격이 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검도 휘두르다가 충격이 오잖아요. 볼링 손목 꺾어가지고 무거운 거 던지잖아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손목이 무리하는 운동 때문에 엘보에 통증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손목을 꺾는 근력 운동. 사실은 손목 자체를 꺾는 무리하는 근력 운동은 제대로 배우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거를 할 때도 누워가지고 이제 무거운 거를 들 때 너무 무거운 거를 이제 낑낑거리고 들다가 보니까 이제 제대로 운동을 배우시지 않은 분들은 나도 모르게 손목이 이렇게 꺾인 상태로 이제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되면서 헬스를 할 때도 이제 손목이 무리가 돼서 엘보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배울 때는 항상 제가 1대1로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운동 방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알아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같은 것을 할 때는 웬만하면 양손으로 잡고 손목이 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볼링도 손목을 너무 꺾지 않고 하시는 거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손목이 완전히 펴져가지고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치시는 분들은 그 손목 보호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손목 보호대는 손목이 꺾이지 않게 받쳐주는 손목 보호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런 원리 때문입니다.